안녕하세요. 바둑게임 만들기. 이번 시간은 이제 소켓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으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면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연결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순서를 먼저 좀 숙지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번이 있겠는데 서버에서 먼저 소켓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소켓을 생성을 하죠. 서버에서는 자신의 IP가 이제 기준이 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포트 번호가 있을 겁니다. 포트 번호는 생각보다 좀 높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 뭐 예약된 포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뭐 80 포트라든가 8081 또는 FTP 포트 이런 포트들은 다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 번호를 충분히 높이셔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소켓을 생성을 아무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소켓을 리스닝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커넥트를 통해서 서버와 연결을 하죠. 그래서 연결이 됐다. 그러면은 서버에서 어셉트가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나면 서버도 샌드하고 클라이언트는 그거에 대해서 리시브를 받고요. 클라이언트도 샌드하고 서버에서 리시브를 받아서 서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제한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서버가 있고 각각의 이제 모바일이나 어떤 기기가 중앙에 연결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분기해주는 방식으로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에 지금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방식은 단순히 이제 휴대폰과 휴대폰 사이에 IP를 읽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환경 설정에서 네트워크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네트워크에서 그 와이파이로 연결된 그 IP를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IP를 입력해서 소켓을 연결하는 걸 테스트를 하고요. 바둑게임도 이 IP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게임으로 만든다고 하면 서버 쪽 소켓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걸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연결이 끊겼을 경우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와이파이에 연결된 IP 주소를 기준으로 기기 간의 연결만 통해서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뉴 프로젝트에서 서버를 하시고요. 서버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고요. 여기서는 아직 바둑 게임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켓 테스트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아웃을 일일이 그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레이아웃을 하나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스가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그냥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세로 형태로 버티컬로 정렬을 하고 가운데를 이제 가로 형태로 정렬을 해서 서버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서버고요. 밑에 있는 게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기기에서 동시에 띄워서 한쪽은 서버만 클릭해서 동작을 하고 한쪽은 클라이언트만 동작하고 응답받은 걸 여기다 보여드리면 이제 소켓이 연결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아이디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뭐 서버 IP라든가 BTN 커넥트가 있고 에디트 클라이언트 샌드 텍스트가 있고 BTN 클라이언트 샌드 BTN 클로즈 그 다음에 응답을 받을 TXT 리시브 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생성자하고 멤버 베리어블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용될 것이 이제 서버 IP가 일단은 필요하겠죠. 아까 보여드린 해당하는 IP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환경 설정에서 보셨던 그 IP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IP죠. 이 IP를 그냥 적어서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보낼 텍스트라든가 클라이언트에서 보낼 텍스트, 응답받은 텍스트, 그 다음에 모든 텍스트, 그 다음에 서버 포트를 그냥 10,000번 이상으로 이렇게 해놨죠. 10876. 여러분들이 충돌만 안 내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높게 해서 테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소켓이 있고요. 클라이언트 소켓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가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서버 소켓이 있으면 이 연결이 되면 소켓을 하나 내려주거든요. 이 서버 소켓 쪽입니다. 이 두 개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소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받을 핸들러가 있고요. 이벤트의 리시브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내려받을 것이 있고 클라이언트가 내려받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죠. IP 뭐 텍스트 보낼 거, 그 다음에 리시브 받을 어떤 이벤트 컴포넌트들이 다 여기서 정의가 돼 있고요. 액티브 메인을 이제 정의를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컴포넌트들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포넌트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를 정의를 했고요. 에디트 서버 IP에서 여기에 있는 여기 IP를 여기 IP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IP를 디폴트로 적어 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휴대폰에서 192.168.0.2로 체크가 돼서 강제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서버가 생성을 하는 거죠. 서버가 소켓을 생성을 하면 이렇게 on 클릭 리스너에서 create 소켓에서 소켓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create 소켓에서 이제 바깥이 되죠. create 소켓에서 소켓을 이제 생성을 합니다. 어떻게 생성하냐면 일단은 스레드가 좀 이렇게 accept 스레드에서 스레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서버 소켓에서 new 서버 소켓 한 다음에 accept에서 이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 이제 소켓이 딱 연결이 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레드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버 IP는 아까 IP 번호 여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create 소켓을 구현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소켓을 생성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하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커넥트 소켓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커넥트를 하는 거죠. 그럼 커넥트 소켓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레드로 이제 좀 시작을 하고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에러가 나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스레드를 반드시 소켓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 스레드를 반드시 처리하도록 돼 있네요. 옛날에는 이 부분이 없어도 동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화면에서 입력받은 텍스트를 받아서 클라이언트 소켓이 IP와 포트를 호출해서 클라이언트 소켓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다. 여기에서 이제 소켓에서 이거를 하는 순간 isReady 클라이언트가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되면 여기서는 accept가 돼서 같이 연결이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줄로 다 연결이 끝난 겁니다. 서버도 소켓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accept를 기다리면 새로운 소켓을 생성해서 연결을 하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소켓을 그 IP와 포트로 연결을 해서 생성을 하면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서버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클라이언트에서 문자를 보낼 수가 있겠죠. 서버에서 문자를 보내는 거는 또 텍스트에서 입력받은 걸 보내겠죠. 그래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화면에 있는 텍스트에서 글자를 읽어다가 거기에 있는 걸 보냅니다. 여기에서 데시멀 포맷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그 문자열 길이를 그냥 체크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냥 길이가 보내는 길이가 얼마다라고 해서 그걸 그냥 앞쪽에 붙이려고 해놓은 거지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별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str 서버 send 텍스트 이렇게 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히 길이만 체크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send 서버라고 해서 서버에서 보낸 게 함수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걸 호출하는 부분은 이렇게 돼서 스레드가 있고요. 이렇게 소켓에다 대고
쓰는 겁니다. 버퍼드 라이트 해가지고 요 소켓에다 대고 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쏘게 되면 소켓으로 날아가죠. 소켓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도 이제 마찬가지가 됩니다. 클라이언트도 쏘게 되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어떤 글자를 입력받은 걸 이제 샌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거고요. 샌드 클라이언트는 아까 샌드 서버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버퍼드 라이트에서 소켓에다가 클라이언트 소켓.get 아웃스트림 여기다 또 쓰는 겁니다. 글자를 쓰면 이 소켓으로 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out.flash에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스레드로 반드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이제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소켓이 끝났다. 끝나면 이제 소켓을 닫겠죠. 그래서 소켓을 닫는 메소드는 단순히 클라이언트 소켓이나 뭐 서버 소켓 같은 걸 다 이렇게 하고요. 원래는 이거 다 따로따로 트라이 캐치로 다 각각 묶으시는 게 맞습니다. 다 따로따로 하셔서 트라이 캐치로 다 묶으시고요. 소켓을 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벤트 핸들러가 필요하죠. 우리가 서버에서 응답을 받았을 때, 또는 클라이언트에서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받은 걸 처리할 필요성이 좀 생기는데, 그걸 관리하는 쪽이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면 이 응답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리시브 서버와 리시브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이 이벤트가 도착하면 처리합니다. 근데 이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누가 만들어 주냐면, 우리가 소켓이라고 하는 게 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소켓은 현재 연결되어 있고 뭔가를 쓰는 걸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은 스레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대기하고 있어요. 스레드가 응답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 스레드와 클라이언트 쪽 스레드가 있는데, 이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쪽에서 이제 서버 쪽 스레드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죠. 무한루프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아까 아웃풋 스트림으로 글자를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읽는 겁니다. 인풋 스트림으로 소켓에서 글자를 읽어서 저 같은 경우에 앞에 바이트 세 자리가 있다라고 해서 바이트 세 자리만큼 끊어서 읽어서 처리를 했죠. 또는 그냥 읽어본 걸 전부 다 처리를 해도 되죠. 그래서 읽어왔다면 그거를 str receive 텍스트에 이제 세팅을 하고요. 그 멤버 변수에다가 길이와 내용을 세팅을 하고 send 메시지에서 이벤트를 날리는 거죠. 그럼 이벤트 쪽에서 아까 receive라고 하는 서버가 여기에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receive 서버를 호출해서 서버에서 응답이 왔다. 서버에서 보낸 응답이 왔다. 이것을 이제 딱 받아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receive 서버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서 구현을 해주면 send 서버가 아니고요. receive 서버죠. receive 서버가 이제 구현이 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았으니까 아까 그 멤버 변수인 여기 str receive 텍스트가 있었죠. 여기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온 걸 차곡차곡 쌓아다가 여기다 쌓고 있는 거죠. 계속 응답 온 걸 쌓고 있다가 그거를 화면 아래쪽에 있는 receive 텍스트에다 set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넘겨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에서 넘어오는 것도 다음처럼 이제 받아서 서버에서 넘어온 걸 받아서 receive 온 걸 텍스트에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딩이 끝납니다. 정리를 약간 다시 해보자면,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버를 생성을 하죠. 제일 먼저 서버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소켓에서 서버 쪽에서 해당하는 IP로 서버를 생성합니다. 이미 해당하는 포트로 서버를 생성합니다. IP는 자기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accept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에서 버튼을 이제 연결하겠다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connect socke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여기에서 IP와 포트를 가지고 클라이언트 소켓을 생성합니다. 근데 이걸 생성하는 와중에 자동으로 서버와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시키면서 서버는 정상적이다, accept를 하겠다라고 해서 accept를 해야 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소켓은 여기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끝나면 is ready 클라이언트에서 이 변수가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라고 변수를 줍니다. 이걸 준 이유는 아까 저희가 스레드가 하나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 이제 서로 글자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 쪽에서는 그 이미 생성된 소켓에다가 버퍼드 라이터를 통해서 아웃에다 라이터를 내서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플러시하는 순간 날아가요. 글자가 날아갑니다. 쓰면.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클라이언트 소켓에다가 글자를 써서 날려 보내죠. 그러면은 이것이 스레드로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대기하고 있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변수가 하나 있었죠. 서버가 연결이 되거나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되면 is ready 서버에서 true일 경우에 이제 읽기를 받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이 부분을 안 밟고 그냥 루프만 돌고 있다가 끝나지만 이제 얘가 들어오면 true가 되면 이제 여기서 받습니다. 읽는 방법은 아까 버퍼드 라이터처럼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소켓에서 그냥 인풋 스트림에서 글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얘를 어레이로 이렇게 처리했는데 어레이는 사실상 의미는 그렇게 없습니다. 글자를 자르는 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단순히 그냥 해서 리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받은 거를 전역 변수에다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 멤버 변수가 났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벤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받으면 리시브 서버에서 그 변수를 가지고 화면에다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 한 가지 빠진 게 권한을 줘야 되는데 아직 권한을 안 줬네요. 매니페스트 쪽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저 인터넷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예, 이제 권한을 이렇게 유저 퍼미션에서 줬기 때문에, 인터넷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서버를 이제 ABD가 약간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연결할 때. 그래서 먼저 휴대폰 쪽을 먼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휴대폰 쪽에 제가 휴대폰을 연결했다 다시 빼겠습니다. 예, 휴대폰에다가 연결을 하면 이제 여기에 휴대폰이 뜨겠죠. 예, 삼성 갤럭시 폰에 이렇게 떴고요. 여기에 디버그로 실행을 해놓고요. 이거 화면을 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예, 화면에 떴는데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하나를 여기 디바이스를 이제 ABD 쪽으로 선택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실행이 됐죠. 그러면은 제가 휴대폰에서 먼저 서버를 생성을 해 놓겠습니다. 서버 생성 버튼을 클릭하는 거죠. 여기서 누르는 게 아니고 휴대폰에서 생성을 합니다. 서버 생성 눌렀고요. 왜냐면 IP가 이제 192.168.0.2가 제 휴대폰 쪽 IP이기 때문에 그쪽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이제 여기에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쪽에서 저희한테 이쪽으로 보낼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여기서 입력을 해서 보내기를 누르면 되는 거죠. 서버 쪽에서 제가 보내보겠습니다. 예, 제가 서버 쪽에서 보내니까 이쪽에 서버에서 응답이 왔죠. 클라이언트는 여기다 글자를 넣고 보내기를 누르면 서버 쪽에도 똑같이 지금 응답이 왔습니다. 제가 클라이언트에서 계속 보내볼게요. 일단은 화면을 내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예, 안녕 1 해서 보냈고요. 안녕 2 해서 또 보내고요. 안녕 3 해서 또 보내고요. 예, 이렇게 서로 이제 소켓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쪽에서 연결할 땐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연결한 건 이쪽으로 리시브를 받아서 각각 이제 보낸 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처리가 소켓으로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소켓 연결을 다 알아봤고요. 한번 이 소스가 단순히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로 돼 있고 뭐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켓이 끝나면 소켓 닫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